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페이지 61쪽 같이 문제 해결 능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게 자료 해석 문제인데요. 이번에는요. 국내 소포, 국내 택배, 부가유용, 소포 할인율 이런 거 갖고 계산해 보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계산 과정이 좀 복잡한 문제들이 문장이 좀 문제가 나오긴 하거든요, 여러분. 차근차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문제부터 무조건 보셔야 돼요. P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문의사항을 받았다. 고객이 지불해야 될 배송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그랬습니다. 네, 두 개의 물건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생일 선물로 제주도,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해남의 아버지 친구에게 보통 소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지금 제주도로 보내는 게 하루 남은 친구의 생일 선물이래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가게끔 해달라는 거겠죠. 그걸 택배로 보내고 나머지는 보통 소포로 그냥 보내주세요 이거고, 선물 킬로그램이 3kg, 7.5kg입니다. 배송비는 얼마일까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표를 한번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친구 거는요. 친구 선물은 어디로 가죠? 네,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로 가고요. 3kg이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건 내일까지 가야 돼요. 네, 내일까지. 생일이 하루 남았대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 친구한테 가는 소포는요. 이건 택배였죠? 네, 여러분. 이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 택배고 얘는 소포입니다. 소포면서 7.5kg이었나요? 네. 이런 식으로요. 잡아준 상태에서요. 해석을 한번 해보죠. 보통 소포로 보낸대요. 보통 소포. 네. 그리고 해남으로 보내니까, 네. 이 정도의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정보를 갖고 이제 계산해 봅니다. 자, 친구부터 보내볼게요. 택배 가격부터 봐야 되죠. 소포 가격과 택배 가격이니까 당연히 택배 가격 정도 봐야 되겠죠. 택배 가격인데 내일날 제주도까지 보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배로 보내면 되나요? 제주 선편 3일 이틀 후에 도착하죠. 네. 제주 항공으로 보내야 됩니다. 제주 항공으로 보내야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3kg, 그러면 2kg 넘고 5kg보다 작은데 중량 기준 초과하게 되면 다음 단계 요금 적용하세요. 그럼 당연히 5kg로 보겠다는 소리겠죠. 제주항공으로 5kg짜리 보내려면 7,000원 있으면 되겠네요. 얘는 드는 금액이 총 7,000원이에요. 별로 어렵진 않죠. 표 하나만 딱 찾아서 해석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요. 아버지 이제 친구분한테 보내는 소포인데 보통 소포래요. 보통 소포니까 등기 소포 아니고요. 밑에 있는 보통 소포입니다. 보통 소포고요. 해남으로 보낸대요.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죠? 서울인가요? 네,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타 지역으로 보내는 거죠. 해남으로 보낼 때. 7.5kg이래요. 그럼 여기네요. 그럼 요 녀석에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야 되니까, 네, 4,200원 되겠네요. 4,200원. 두 개 더해주면 얼마인가요? 네, 11,200원에 총, 네, 배송비가 들겠네요. 그 답은 4번. 이 문제는 어렵지 않죠, 여러분? 16번 한번 볼게요. P는 아래 자료를 토대로 ABC 온라인에 온라인 쇼핑몰의 이제 배송비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문제를 보세요, 일단은. 문제를 봤더니, 네. 체크해야 될 내용이 뭐죠? 여러분, 등기소포래요. 등기소포고요. 모든 물건이 지금 4.3kg로 동일하죠. 4.3kg니까 당연히 5kg짜리 금액을 따질 거고요. 전 물품을 전부 다, 네, 같은 동일 지역으로 배송을 한대요. 그럼 동일 지역 배송이니까요, 4,500원입니다. 네. 그러면 A, B, C 쇼핑몰이 각각 있고요. A 쇼핑몰, B 쇼핑몰, C 쇼핑몰에 각각, 네, 배송비를 총 알아보죠. 그럼 일단은 4,500원짜리예요. 하나당 배송비가. 네. 여기도 4,500원이고요. 4,5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할인 금액을 검토하라 그랬으니까요. 할인 금액을 따져볼게요. 그럼 일단은 A 쇼핑몰은요. 한 달에 10번씩 25개씩 보낸대요. 그러면 250개를 보내죠. 총. 일단 얘는 개수가 250개예요. B는 몇 개죠? 한 달에 한 번에 300개를 보낸대요. 300개고요. C는요. 한 달에 하면 6번이고 52개씩을 보낸대요. 오, 312개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금 납부가 이제 증납, 후납, 창고 접수, 방문 접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표가 뒤에 나와 있죠. 네. 창고 접수에서, 네, 첫 번째 거 보죠. A부터 볼게요. 창고 접수의 증납입니다. 자, 몇 개죠? 한 번에 보내는 게 25개 이상입니다. 25개니까 여기죠. 네. 50개는 안 되니까요. 15%의 할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5%의 할인을 받죠. 이렇게 0.15 계산하면 되겠네요. 250개 보내는데 0.15씩을 할인을 받아요. 네.
한 번에 보낼 때 지금 25개밖에 안 돼서 그래요. B 쇼핑몰은요, 후납이고요, 창구 접수 밑에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300개를, 그 역시 얘도 여기니까 여기겠네요. 15%입니다. 네. 얘도 그럼 0.15만큼 할인을 받겠죠? 그 다음에요, C 쇼핑몰은요, 한 달에 6번인데 52개씩 방문 접수를 한대요. 52개면요, 여기 소상이네요. 네, 20%를 할인 받습니다. 얘는요. 그래서 0.2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러분, 그냥 눈대중으로 계산하세요. 이거는 실제로 정밀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인율에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크기만 조사를 하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랑 요걸 한번 보세요. 4,500 0.1로 똑같잖아요. 얘가 250이고 얘가 300이다. 당연히 얘가 더 크겠죠. 당연한 거예요. 그죠? 이거 두 개 똑같고 얘네 둘만 비교하면 당연히 얘가 크니까요. 그럼 할인받는 금액도 얘가 더 큰 거죠. B랑 C를 비교해도요, 여러분 금방 눈치채실 수 있어요. 0.1랑 0.25도 당연히 이쪽이 크지만 300과 312도 이쪽이 크죠. 그래서 요렇게. 그 답은 뭐가 되나요? C, B, A 순서대로 할인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제 17번. 17번이 조금 계산이 복잡하죠. 여러분 풀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계산이 조금 복잡합니다. 17번이. 자, P는 상사에게 메모를 전달받고 총 배송비를 알려달라는 지시를 받았다. H 홈쇼핑이 지불해야 할 총 배송비를 계산하세요. 그랬어요. H 홈쇼핑에서 유리그릇 세트를 192개를 안심소포로 보내야 된대요. 안심소포?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고 이제 앞에 표를 한번 보시겠죠? 안심소포 칸이 있네요. 그래서 안심소포라는 게 요런 금액을 받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해석 한번 해보죠. 해당 요금이 있을 거고요. 해당 요금에 50%를 추가로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안 깨지게 보내는 거겠죠. 유리 그릇이니까요. 그런 개념이라서 50%를 더 받고, 그 다음에 50만원 초과 때마다 매 10만원마다 500원씩을 더 내라 그런대요. 네. 그러니까 그 해당 요금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당 요금. 그럼 요 정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45개는 당일 특급은 하나당 2,000원씩 더 추가가 되는구나. 110개는 2길 오전 특급 1,000원씩 추가가 되는구나.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되고요. 유리그릇 세트는 24kg. 그러면 앞에 거에서 24kg 해당하는 거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매자 중 제조 거주자는 없음. 소포 중에서 3분의 1은 타 지역, 나머지는 동일 지역이래요. 총 192개를 보내는데, 여러분. 192개를 보내는데 3분의 1개는 타 지역. 그럼 몇인가요? 네, 아니죠. 네, 64죠. 네, 64죠. 네, 190이니까요. 그럼 나머지는 몇인가요? 3분의 2를 곱해버리면요. 128인가요? 네, 2배죠. 그래서 얘가 타 지역, 얘가 동일 지역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64랑 128이라는 거. 64가 타 지역, 128이 동일 지역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그럼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근데 여러분, 안심소포는 뭐라고 적혀 있죠, 여기? 등기소포를 전제로 취급한대요. 그러니까 등기소포 개념으로 보라, 이거겠죠? 그럼 등기소포로 가보죠. 등기소포를 봤더니, 네. 등기소포 이쪽입니다. 동일 지역은요, 아이고, 접혔네요. 네. 64개를 타 지역. 네. 20 몇 킬로죠? 27.5kg였나요? 24kg네요. 24kg니까 당연히 30kg 단위의 값을 받겠죠? 동일 지역으로는 7,500원, 타 지역으로는 8,000원이래요. 제주는 없대요. 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보낼 때 나오는 등기소포 총 해당 금액이 얼마일까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64개를요, 타 지역으로 보냅니다. 그럼 8,000원이 들겠죠? 그 다음에 128개를 7,500원을 들 거예요. 네. 여기서도 한번 나오네요. 계산하실 건가요? 아니면 조금 쉽게 할 건가요? 그걸 묻겠습니다, 제가. 조금 쉽게 가야 되죠. 어떻게 가나요? 64의 배수죠, 이것도요. 그냥 한 번 곱할 거를 계산하시는 게 더 편하니까요. 그럼 얘를 64에서 2배를 해주는 거예요. 얘를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해놓는 거죠. 64 곱하기 2로 분해를 해버리면 얘가 2가 곱해지니까 얼마죠? 15,000원이죠. 그러면 64로 묶었다고 가정하면요. 네, 64 곱하기 뭐가 되나요? 8,000원 더하기 15,000원이죠. 이렇게 적어볼게요, 일단은. 그럼 23,000원을 곱하면 되니까요. 23,000 곱하기 64 한 번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냥 계산하고 더해도 돼요, 여러분. 하지만 여기 계산 별로 안 예쁘죠?
네, 별로 안 예쁩니다. 어려워요.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그럼 000, 자, 4, 3, 12, 1 올라가고요. 4, 2, 8에 9가 나오죠. 6 해주면요. 000, 13, 18에 1 올라가고 6, 22, 13 나옵니다. 계산하니까요. 147만 2천 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요 계산을 통해서 나온 결론이요. 지워볼게요. 147만 2천 원입니다. 그러면 요게 일반적인 소포, 네, 일반적인 등기 소포에 대한 가격이에요. 근데 얘를 뭘로 보낸다 그랬냐면, 네, 안심소포로 보낸다잖아요. 그러면 해당 요금이 지금 147만 2천 원이에요. 147만 2천 원에다가 지금 이거에 50% 더 더해. 이거고요. 그럼 이거에 반을 더 더해니까요. 여러분 반을 빨리 계산하셔서 736, 000 더해 주셔도 돼요. 더해 주시고, 그러면 50만 원 초과 때 매 10만 원마다 500원씩 더 추가된다. 그 소리는요. 지금 해당 요금에 따지는 거예요. 해당 요금이 147만 원 2천 원이라면 50만 원 초과하고 이제 60만 원 될 때 처음으로 얼마가 붙죠? 네, 500원이 붙어요. 70만 원이 될 때도요. 500원이 붙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80만, 90만, 100만, 110만, 120만, 130만, 140만까지는 가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이 붙습니다. 500원짜리가 9번이 붙어서요. 네. 얼마죠? 4,500원이죠. 네, 4,500원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심소포 가격만 했을 때요. 이 해석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조금 중의적 표현이 좀 있어요. 여기 더해서 이거에 50만 원 초과할 때마다 500원씩 붙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원래 금액에 50만 원 초과 때마다 500원씩 붙는다. 이런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고요. 그럼 이제 요 녀석은요. 그냥 일단 안심소포에 대한 개념이고.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있는 문제가 뭐죠? 몇 개는 당일 특급, 몇 개는 2길 오전 특급이죠. 그럼 얘네까지 더하라는 문제예요. 추가적인 금액이 얼마나 나올 테니까요. 일단 요거 계산해 볼게요. 실수하기 쉬우니까요. 천천히 하세요. 네. 일단 요거 두 개 계산하면요. 2208이죠. 네. 여기에 4,500원을 더하니까요. 네. 12500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당일 특급이 몇 개죠? 당일 특급이 45개예요. 그럼 45 곱하기 2,000을 계산하죠. 9만인가요? 네. 이게 45개입니다. 그럼 개당 2,000씩 추가가 되고요. 얘는 110개죠. 110개가 추가되니까 11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냥 몇십만 원을 더하면 되죠. 예, 부가 이용료 20만 원이겠네요. 네, 그럼 20만 원만 이 가격에다 더해주면 답이 나오겠네요. 더해주면 얼마죠? 241만 2,500원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나오겠죠, 여러분. 이런 계산 문제도요, 잘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계산하는 거 너무 지겹고 막 귀찮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고 시간 줄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 부분 조심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는요, 이제 또 표를 보고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이 문제는요, 쉬워요. 네. 실제적이죠. 네. 일단은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아니라요. 시간 잡아먹으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북한산 둘레길 중 연이은 두 코스를 골라 걸으려고 합니다. 최단 거리를 걷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코스를 고르세요. 그랬네요. 그러면 두 코스를 걷는데요. 두 코스. 아, 그러면 네, 지금 1코스, 21코스인가요, 이게? 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얘가 왜 21이죠? 네. 아무튼 21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렇게 걷는데요. 거기서 이제 최단 코스, 네, 걸어봅시다. 이거 했네요. 한번 해보죠, 네. 두 코스를 연속으로 걷는다. 그러면 1하고 2를 걸으면 총 몇 분이 걸리나요? 최단 거리군요, 여러분. 최단 거리니까 여기 앞에 있는 키로수만 구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1, 2, 2, 3, 뭐 3, 4, 4, 5 짧은 거를 고를까요? 그렇게 해석을 할까요? 아니면 보기부터 볼까요? 네, 보기부터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보기 4개만 살펴보면 되잖아요. 네, 이거 그래? 그럼 어디가 제일 짧지 하고 우리가 쑥 볼래요? 아니면 보기에 있는 1, 2냐, 4, 5냐, 8, 9냐, 90 그 중에 볼까요? 당연히 이건 보기 보고 4개만 보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1, 2코스 구해주면 얼마인가요? 1, 2코스 구해주면 5.4죠. 네. 그 다음에요. 4, 5코스 구해주면요. 4에서 5인가요? 여기. 네. 2점이라고 2.4니까 여기도 여긴 4.5네요. 5.4가 아니라. 8에서 9는요. 아유, 여기 뭐 볼 것도 없네요. 네. 6.7입니다. 그 다음에요. 9에서 10은요. 9에서 10.
5죠. 네, 5.0이네요. 가장 짧은 거리는요, 여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4번, 5번 코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기를 먼저 보셔야 빨리 풀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네, 어렵게 틀리라고 낸 문제가 아니라 시간 잡아보라고 낸 문제입니다. 19번은요. 영희와 순이는 북한산 둘레길을 걷기로 하였는데 영희는 정릉 주차장에서 순이는 우이령 길 입구에서 출발해서 이준열사 묘역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한번 보죠. 정릉 주차장이 보이네요. 네. 그 다음에요. 우이령길 입구래요. 우이령길 입구에서 어디 쪽으로 가죠? 이준열사 묘역으로 가래요. 여기로 가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한 코스에서 10분씩 쉽니다. 라는 소리입니다. 누가 먼저 도착할까요? 그랬네요. 그러면 여기서 가는 시간 구하고 가는 시간 구해서 누가 먼저 도착하는지 구해주면 되겠죠? 중간에 10분씩은 쉽니다. 그러면 얘부터 한번 볼게요. 정릉에서 자, 1시간 동안 가죠. 1시간 동안 가고 또 다시 2시간 동안 갑니다. 그럼 전체 3시간 중간에 한번 10분 쉰 거예요. 여기 북한산 생태수 앞에서 한번 10분 쉬어야 되니까 3시간 10분이면 도착하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아이는요. 여기 1시간 30분이고 여기 1시간 10분이니까 일단 2시간 40분이고요. 그죠? 2시간 40분에 10분 쉬어봐야 2시간 50분이네요. 그러면 우이령께서 출발한 아이가 더 먼저 도착을 하겠네요. 근데 9시 반에 출발을 했대요, 여러분. 그럼 9시 반에다가 지금 2시간 50분을 더해라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시간 더하기도요, 생각보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더하세요. 그러면 일단 80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여긴 11시고요. 그럼 이거 60분 단위로 하나 올라가니까요, 12시 20분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쪽에서 출발한 애가 누구죠? 순이네요. 순이가 12시 20분에 도착합니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네, 20번 볼게요. 유진이는 북한산 둘레길 코스를 완주하려고 한대요. 근데 하루에 5시간은 초과되지 않게. 5시간 초과되지 않게. 여러분, 초과라는 말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5시간 초과되지 않게 걷는데요. 그러면 5시간은 걷는다는 소린가요? 네. 5시간 1분은 안 된다는 소리고 5시간까지는 된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5시간까지는 걸을 수 있대요. 그걸 판단하시고 자, 1부터 12에서 21 구간을 완주하려고 한대요. 네. 출발점은 교현 우이령길 입구래요. 교현 우이령길 입구. 여긴가 보네요. 네. 여기서 출발을 해서 우이령길 구간 방향으로 걷는다. 이쪽이죠. 요렇게 걷는데요.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한 바퀴 돈다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최대 5시간. 한번 구해보죠. 며칠 걸리나요? 일단은 첫날 걷겠습니다. 첫날 걷죠. 요렇게 건넜는데 3시간 30분 동안 걸어요. 1시간 30분 딱 5시간이 되죠. 5시간까지는 돼요. 그럼 여기서 끝이 나겠죠. 네, 여기서 하루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요. 1시간 10분하고 2시간이니까 아직까지는 3시간 10분밖에 안 됐죠. 그 다음에 여기 1시간까지 더 더해줄 수 있네요. 4시간 10분입니다. 그 다음에 1시간 10분 더 할 수 없죠. 5시간 20분이 돼야 되니까요. 그러면 여기까지 걷는 걸로 하죠. 그럼 여기죠? 네, 정릉 주차장까지 걸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틀째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하죠. 1시간 10분, 2시간 30분이니까요. 3시간 40분이에요. 3시간 40분인데 1시간 40분짜리 못 걸어요. 그죠? 네. 1시간 40분짜리 못 걸으니까 여기서 스탑 해야 되겠습니다. 네. 탕춘대성 안문 입구인가요? 네. 그러면 요만큼까지 오는 게 3일이 걸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1시간 40분, 2시간 30분이면 몇 분인가요? 계산 빨리 해버리면요. 4시간 10분이죠. 3시간 70분인데 60분짜리 하나 넘어가니까요. 4시간 10분이에요. 45분짜리 갈 수 있죠. 4시간 55분이에요. 여기는 알토랑 같이 갔네요. 가서 여기서 멈출 겁니다. 이렇게까지 가세요. 여기까지가 나흘째고요. 여기서 시작을 할 거예요. 1시간 45분, 1시간 30분이면 몇 분이죠? 2시간 75분인데 60단위가 하나 올라가니까 3시간 15분이 될 거고요. 3시간 15분에서 1시간 45분 딱 맞춰졌네요. 5시간. 그래서 여기서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5일차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5일 동안 걸으면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문제가 네, 어렵지는 않고요. 빨리 풀라는 문제입니다. 빨리빨리 풀어라는 문제고요. 그걸 빨리빨리 계산해서 빨리빨리 눈치채라 이건데 그런 거는요, 여러분 많이 풀어보셔야, 네,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데 시간도 없고, 그죠? 네, 시간도 없고 여러분이 그냥 보실 때마다 얍삽하게 푸는 방법을 얍삽하게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그걸 연구하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 사는 미영 씨는 철도를 이용해서 수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자, 지하철 기준 각 역사의 거리가 동일하고 서울에서 수원까지 총 철도 길이도 50km라고 가정했을 때 물음에 답하세요. 그랬어요. 자, 지하철, 무궁화호, 새마을호, KTX가 쭉 나와 있고요. 이제 평균 속력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도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서울에서 신길까지 운임은 1,000원이고 서울에 금정까지 오면 1,200원입니다. 얘를 보여준 거죠. 네. 서울에서 신길까지는 1,000원이고 뭐 그 사이에는 네, 그렇다는 소리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 상태에서 21번을 보도록 하죠.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는 방법 중 그랬어요. 서울에서 수원으로 가는 방법 중 가장 저렴하게 가는 것 뭘까요? 서울에서 수원으로 간대요. 그럼 여기서 지하철로 가려면 얼마 걸리나요? 아, 얼마가 아니라 돈이 얼마 드나죠? 서울에서 수원은 네, 지하철은 1,400원입니다. 제일 싸죠. 딱 봐도 제일 쌉니다. 그 다음에요. 무궁화호는요. 서울에서 네, 무궁화호는 아이쿠야.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해야 되죠? 전부 다? 더 해야 되죠. 네, 서울 수원까지 가려면요. 서울에서 용산. 그럼 다 더해야 됩니다. 네. 어우, 굉장히 커지네요. 1,000원, 1,200원, 1,000원, 1,500원, 네, 1,500원 이렇게 나오겠죠. 새마을호는요, 여러분? 1,200, 1,000원, 1,000원, 3,5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KTX는요, 2,000원, 2,000원, 3,200원이네요. 빨리 계산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여기는. 네. 이거 합치면 3,000원이고요. 4,000원, 5,000원, 6,200원이죠. 네. 여기는요, 여러분, 일단 3,200원에다 3,500원을 더하니까 6,700원이고요. 계산하시면요, 4,000원에다가 7,200원입니다. 가장 비싼 거는 당연히 KTX고요. 싼 거는 지하철이네요. 그래서 가장 비싸게 가는 것과 가장 저렴하게 가는 것의 운임차는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그럼 7,200원에서 당연히 1,400원을 빼겠죠. 네, 계산하면 5,800원 나오나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상식 수준에서 가장 비쌀 건 당연히 KTX가 예상되시고 가장 싼 건 지하철 예상되신다면 이거랑 계산해서도 빼면 되는데요. 우리에겐 그런 담력이 있기를 네, 바랍니다. 아니면 다 계산하셔야 돼요. 네, 전부 다 계산하실 거예요, 아마. 네. 22번이요. 미영 씨는 신길에서 친구를 만난 뒤 수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최단 시간으로 수원에 가려면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그랬네요. 그러면 신길에서 친구를 만난대요. 서울에 사는 미영 씨가 신길에서 친구를 만난 뒤 그랬어요. 네. 그러면 수원까지 가려고 하는데 최단 시간. 네. 이건 좀 계산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서울에서 신길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죠? 네. 처음부터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새마을을 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최단 거리로 수원에 간다. 그리고 신길에서 어쨌든 만나야 된다. 그랬으면 일단 요 길은 볼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신길까지는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신길까지 도착하는데 최단 거리다? 그럼 당연히 지하철 타는 것보다는 새마을을 타고 와야 되죠. 돈은 상관없다고 치면요. 돈까지는 계산 안 한다 치면 당연히 새마을을 타고 신길까지는 무조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지하철을 갈아타서 어딜 가든지 뭘 가든지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은 새마을호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 거는 지금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해석 되시나요? 지하철을 타면 당연히 새마을보다 느려요. 신길에서 어차피 1 보고 지나갈 거니까 신길에서 또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하철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최단 거리를 구하라. 최단 시간을 구하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새마을호를 타고 서울에서 신길까지는 무조건 정지. 한 이후부터만 생각하시면 여러분 되겠네요. 그러면 최단 시간으로 수원에 가려면 몇 분에 걸리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서울부터 신길까지는 새마을호입니다. 고정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신길 생각을 해보죠. 신길에서 친구를 만났어요. 만나고 나서, 그죠? 수원에 가려면 몇 분이 걸립니까? 그랬어요. 네. 그러면 또 여기서 수원까지 가는 길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요. 첫 번째 길이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요. 새마을호를 타고, 어디서요? 신길에서 수원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죠? 신길에서 수원까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쭉 새마을호만 타고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는 또 어떤 길이 있을까요? 신길에서 영등포로 가서 KTX나 무궁화를 타도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신길에서 영등포까지 뭘 타야 되나요? 지하철 타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에서 뭘 타죠? 곧바로 수원 쪽으로 무궁화나 KTX나 두 개 중에 하나를 타야 돼요. 여러분 요것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빠르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일단 영등포까지 지하철 타고 갔어요. 똑같죠, 시간은. 신기해서 어차피 영등포까지 지하철 타고 갔으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지하철도 따져볼게요. 지하철 타고 쭉 가나, 무궁화호 타고 가나, KTX 타고 가나. 돈 상관없다면 가장 빠른 거는 뭐죠? 당연히 영등포까지에서는 영등포에서는 수원이 KTX가 제일 빠르겠죠. 그럼 여기서 이거는 볼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최단시간을 구하라는 문제니까요. 그럼 돈 생각하지 말고 영등포로 지하철까지 간 다음에 지하철 이제 갈아타서 KTX로 수원까지 가겠다. 그 판단만 하시면 되죠. 요거 두 개밖에 없네요, 여러분. 왜냐면 크게 봤을 때 신길까지 가서 신길에서 지하철로 타는 거 생각 안 해도 되죠. 신길에서 지하철로 가는 것보다는 신길에서 새마을이 더 빠를 테니까요. 왜냐면 속도 차이가 두 배가 나죠. 당연한 거예요. 상식 수준에서 해석할 수 있어요. 무궁화랑 KTX도요. 영등포에 도착했을 때 당연히 무궁화 탈 거예요? KTX 탈 거예요? 당연히 KTX 타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가려면. 그럼 이거 두 가지만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좀 정확히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서울에서 신길까지는 무조건 새마을호예요. 친구 만나고 다시 새마을호를 타고 신길에서 수원까지 간다. 그러면 이 경우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곧바로 서울부터 수원까지 뭘 계산하면 되죠. 그냥 전체 거리에 전체 속력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총 걸린 시간을 구해보세요. 그러면 서울에서 수원까지가 50km래요. 자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고요. 네, 시속이죠. 이거 이식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속력이 얼마죠? 새마을호가 120이래요. 그럼 120분의 50이라고 나올 거 아니에요. 지어주면서 12분의 5시간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면 12분의 5시간은 몇 분인가요, 여러분? 시간이 1시간이 60분이죠. 그럼 12분의 5에다가 60을 곱하면 됩니다. 지어주고요. 5라서 나오는 시간은요. 25분이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그러면 서울에서 신길 섰다가 친구 만나고 다시 신길에서 수원까지 새마을호 타는 건 25분 걸립니다. 네. 그럼 이제 요번 거요. 영등포까지 지하철 또 타서 가는 거죠. 그럼 여기는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요. 한번 볼게요. 일단 서울부터 신길까지는 못 타고 가야 되죠. 새마을호를 타고 가야 돼요. 네, 여기서 서울부터 신길까지 거리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거리가 나와 있진 않죠, 여러분. 근데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각 역사의 거리가 동일하대요. 그러면 서울부터 수원까지가 전체 50km인데 여기 몇 개 지나가죠? 1개, 2개, 3개, 4개, 5, 6, 7, 8, 9, 10개를 지나가죠? 역을 10개를 지나가는데 50km다? 그럼 하나당 5km 정도 잡으면 되겠죠? 그럼 신길까지가 하나, 둘, 3개예요. 15km죠? 네. 15km입니다. 그러면 자, 새마을을 타고요. 서울에서 신길까지가 15km니까요. 15km를 속력 120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나눠주면 8분의 1시간이네요. 곱하기 60을 계산하면요. 계산이 깔끔하진 않습니다. 4로 나눠주면 15죠. 그러니까 한 7.5분 정도 걸리네요. 네. 그래서 새마을호를 타고 신길까지 가는 것만 7.5분이에요. 여기까지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죠? 신길에서 영등포까지. 네. 그런데 영등포까지 갈 때요. 다른 교통수단 갈아탈 때 걸린 시간 2분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추가 2분을 더 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지하철 탈 거거든요. 지하철 탔어요. 영등포까지 가죠. 영등포까지 가는데 각 거리가 5km였잖아요. 이것도 5km인데 한 정거장인데 60km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속력분의 거리죠. 이게 시간인데요. 시간이 어차피 60분으로 바꿀 거니까 몇 분이 걸리나요? 5분이 걸립니다. 계산해 보시면 알 거예요. 네, 5분 걸리고요. 이제 영등포에서 다시 한번 뭘 하죠? KTX로 갈아탈 겁니다. 또 추가적으로 2분이 더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영등포에서 한 번에 이제 수원까지 갑니다. 얼마의 거리죠? 거리로 봤더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30km입니다. 30km를 몇 킬로미터로 가나요? 속도가 300으로 가요. 네.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니까요. 10분의 1시간 곱하기 60을 해주면요. 6분밖에 안 걸리네요. 지하철로 한 정거장 가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그럼 전체 계산 다 해주면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10분이 깔끔하게 나오죠. 10분에 12.5분이니까요. 답은 22.5분 이렇게 나옵니다. 고로 갈아타는 것까지 다 계산해도요. KTX 쪽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르다는 결론이 나왔네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인가요? 네, 2번 이렇게 형태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경우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 계산할 수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해석해야 되고요. 정확도 해야 되고요.
아무튼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 영역입니다. 이 부분이요. 굉장히 많은 요구가 좀 드러나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그 부분들 다 감당하시면서 풀어야 되니까요.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영역입니다. 네, 23번, 24번 볼게요. 이건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행사 운영팀에 소속된 직원 P는 회사 행사 때 필요한 안내책자를 제작하는 업무를 맡았대요. 해놓고 이제 안내책자 제작 비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 먼저 보시기 전에 문제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작할 인쇄 책자에 관한 정보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네. 안내책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일단 비치할 곳이 1동 내부. 그죠? 네, 1동 내부. 그 다음에요, 2동과 별관 사이에 한 곳. 요 사이죠? 네. 그 다음에 후문 앞. 여기 판단하셔야 될 게 지금, 네, 건물 내부용이냐, 건물 외부용이냐, 이건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내부냐, 외부냐냐, 내부가 있으면 내부고 없으면 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만 내부예요. 2동이면 1동 있고 2동 있고 별관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요 사이에 넣는다는 소리겠죠. 뭐, 네. 후문이라는 건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이렇게 있고 후문이다 그러면 후문에 넣는다는 거니까 바깥일 개념일 겁니다. 자, 이런 상태고요. 계산 한번 해보죠. 1동 내부에 안내 책자, 책자의 개념이 나와 있네요. 책자는 전부 단면으로 제작하고 단 실내에 비치할 책자는 양면 제작, 각 장소마다 30건씩 제작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만 양면 제작을 합니다. 양면 제작 비용이 얼마인가요? 네, 양면 제작 비용은 한 권에 18,000원이에요. 그럼 18,000원 곱하기 총 30부를 제작하죠. 네, 30부를 제작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건물 내부용 책자 비치대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럼 책자 비치대까지 계산해주면 얼마인가요? 이거 계산한 상태에서 더하기 내부용은 8,000원이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이 곱하기도 나오고 더하기도 나오네요. 이동 별관이랑 후문 앞은요 똑같은 외부의 개념이니까요. 한 권당 10,000원씩 잡고 총 몇십 부죠? 이렇게 따지면 외부가 총 60부죠. 그 다음에 네, 여기다가요 이제 그 비치대가 얼마죠? 하나당 외부용은 12,000원, 12,000원이니까 12,000 곱하기 몇 군데가 되죠? 곱하기 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 더 해볼게요. 빨리 계산해 볼게요. 여기 계산하면 네, 54만 원에 8,000원이죠. 54만 8,000원이고요. 여기는 60만 원에 24,000원입니다. 그럼 62만 4,000원 이렇게 나오겠네요. 두 개 빨리 더해 주시면요. 117만 2,000원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죠? 네,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될 거고요. 24번 문제 들어가 보죠. P는 안내책자 제작 비용을 정리한 후 팀장에 보고하였고 이제 샬라샬라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해석을 해보죠. 방문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사 안내판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정문과 후문에 하나씩 그리고 별관 앞에 하나 설치하는 게 좋겠네요. 일단은 총 설치하는 곳만 일단 살펴보죠. 네, 정문과 후문에 한 개, 정문 한 개, 네, 후문 한 개, 그 다음에 별관 앞에 하나. 그죠? 세 군데 일단 네, 처리하게 돼 있고요. 정문에는 2 곱하기 8. 여기는 2 곱하기 8이고 여기는 네, 3 곱하기 5짜리죠. 네, 3 곱하기 5짜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랬네요. 그럼 행사 안내판 제작 비용은 요 밑에만 나와 있죠. 크기에 따라 비용이 다르면 기본 크기에 추가된 크기만큼 1제곱당 1제곱미터당 1,500원씩 추가합니다. 그랬네요. 기본 크기는 2, 3이고 4,000원이래요. 그러면 6제곱미터일 때 일단은 기본이고요. 그게 4,000원입니다. 여러분 이거 볼게요. 총 몇이죠? 16이죠. 16제곱미터. 여기는 얼마인가요? 15제곱미터. 여기도 15제곱미터죠. 이거 하나씩 다 따로 하실까요? 아니면 네, 추가되는 금액만 다 따로따로 일단은 정리해보는 게 나을 것 같네요. 6이 기본이니까요. 여기는 10이 추가가 됐고요. 여기는 9가 추가가 됐고 여기도 9가 추가가 됐죠. 그러면 기본 4,000원, 4,000원, 4,000원 기본 금액이에요. 4,000원, 4,000원, 4,000원 더하기 추가된 금액 곱하기 1,500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4,500원짜리가 지금 4,000원인가요? 네, 4,000원짜리가 3개 있죠. 기본이 3개에 추가된 게 총 몇이죠? 28이네요. 28 곱하기 각 미터당 1,500씩을 곱한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1,500 곱하기 28이에요. 이렇게 00, 85, 40에 4 올라가고 8에는 8. 네. 그 다음에 여기 3,000 적히겠죠. 그래서 42,000 이렇게 나옵니다. 추가 금액이 42,000원이고요. 기본 금액이 12,000원이네요. 그럼 총 내야 되는 금액은 네, 54,000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을 빨리 하라는 문제고요. 네, 다음 문제 곧바로 또 진행을 해볼게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이번 문제는요.
한 번쯤 그 자기 이제 개인 집에 오는 그 전기료 계산한 거요. 네. 그걸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전기 계산을 이제 실제로 한번 해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래? 네.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자, 25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고객 문의를 읽고 고객이 지불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어딘지 표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맨 밑에 보면 전기요금 산정 방법에 부가가치세라고 나와 있죠. 전기요금계 곱하기 0.1이래요. 그럼 전기요금계는 뭐야? 기본요금 더하기 전력량 요금이네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한 상태에서 곱하기 0.1을 하란 소리예요. 그러면 기본요금하고 전력량 요금을 또 구해내야 되겠죠? 네. 일단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주거용 주택에서 살고 있고요. 4월 한 달 동안 320kWh를 사용했대요. 네. 320kWh를 사용했고 표준전압은 3500V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얼마 나올까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해보죠. 여러분 여기 보면요. 저압과 고압이 있어요. 그래서 저압은요. 220V와 380V라는 개념이고요. 표준전압이 3300V 이상 66000V 이하를 고압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 집은요 3500V니까 당연히 고압 개념으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쓴 게 320kW이기 때문에요. 가장 기본 요금, 자 옆에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 요금계는요 기본 요금 플러스 전력량 요금이래요. 그러면 기본 요금이 320이에요. 320은 여기죠. 요 라인이죠. 그러면 얼마죠? 기본 요금이 일단은 기본 요금은 3,090원입니다. 그죠? 더하기 전력량 요금은요. 전력량 요금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처음부터 100kWh까지는 1kWh당 56.1원만을 받겠다라는 거죠. 똑같은 1kWh를 써도요. 요때 1kWh랑요. 이때 1kWh는요. 1당 50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1 써도요. 그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죠. 어찌 보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계산을 차곡차곡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100 될 때까지는 56.1을 곱할 거예요. 1kWh당 56.1원에 팔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요. 다음 200까지는요. 몇을 팔고 있죠? 96.3으로 팔고 있어요. 300까지는요. 143.4로 팔고 있는 거죠. 320을 썼으니까 20만큼만 더 뭐 하면 되죠? 요만큼에 대한 개념을 잡아주면 되죠. 209.9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전력량 요금이네요. 그래야지 320에 해당하는 전력량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100을 곱하면요. 5,610원이고요. 여기는요. 9,630원이고 여기는 14,340원이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을 썼는데도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5,000원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는 14,000원이 나오죠. 그러니까 누진세 개념입니다. 네.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네, 4198인가요? 네, 4,198원. 네, 2918에 1 올라가고 2 올라가고 여기 나오죠. 네, 4,988원입니다. 계산 쭉 해보죠. 얼마인가요? 8. 여기 0 되죠? 7. 하나 올라갔습니다. 12에 13에 14에 17이죠? 하나 더 올라갔고요. 이거 두 개 합치면 0 되고요. 19에 23. 2가 올라가네요. 해서 33778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럼 33,778원인데 여러분 그 맨 밑에 보면요. 6번에요. 전기요금 산정 방법에 전기요금계에서 10원 미만은 절사하래요. 그러면 33,778원이 나왔지만 네. 일단 아직 안 더했으니까요. 더해놓고 계산하죠. 33,778원을 더하죠. 일단은 33,778원을 더합니다.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36,868원 이렇게 나오죠. 36,868원인데 10원 미만은요 절사한대요. 지워버리래요. 그럼 요렇게 되겠네. 36,860원. 그죠? 그러면 36,860원이요 전기요금계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가가치세만 계산하라 그랬으니까요. 부가가치세는 또 전기요금계에 0.1을 곱하래요. 이거 지워주면 되죠. 그러면 3,686원 찾으면 또 되나요? 아니에요. 얘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10원 단위는 절사하래요. 부가가치세도. 그래서 3,680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요. 26번 문제고요. 네, 26번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비주거용 주택에 살고 있으며 이번 한 달 동안 95kWh를 사용했습니다. 표준전압은 220V입니다. 눈에 띄는 건 비주거용 주택이죠. 그러면 옆에 있는 표요 전기요금 산정 방법에서 5번 보시면 주거용과 비주거용 주택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비주거용 주택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 보죠. 1단계 사용량에 대해서 2단계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을 적용시킨대요. 한마디로 일단은 220V니까요, 여러분. 이쪽이죠. 저압입니다. 기본적으로 95밖에 안 썼는데요. 95kWh, 95밖에 안 썼는데 1단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2단계를 적용해버리겠대요. 여기를 적용해야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그랬을 때 전기요금을 총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기본요금 일단 890원이죠, 여러분? 네. 890원 더하기, 그 다음에 뭐 할까요? 122.6에 대해서 95를 곱하겠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자, 한번 보세요. 시작해보죠. 네, 곱합니다. 6, 5, 30, 3, 5, 20, 13, 5, 20, 1, 1 올라가서 5, 1은 5, 6, 1, 3 나오고요. 6, 9, 54, 5, 9, 28에 23, 2, 9, 28에 20, 올라가요. 9, 1은 9, 1, 1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 1, 6, 4, 7, 0 이렇게 나오고요. 소수점이 한 자리 있으니까 지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차피 지워지니까요. 11,640원 돼야 되겠죠. 7도 절사해줘야 돼요. 네. 요게 빠를까요? 아니면 자 122.6에다가요 이거 95는 100 곱 100에다가 5를 뺀 거죠, 여러분. 그럼 100을 곱하고 거기다 5를 뺄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는 5만 하면 돼요. 5만. 6, 5, 30, 3 올라가고요. 5, 20, 13, 1 올라가고요. 5, 20, 11, 1 올라가고요. 5, 1은 5, 613, 그죠? 613을 여기다 100 곱한 거예요. 12,260에서 613을 하나 빼겠죠? 빼면 11,647. 근데 끝자리 어차피 0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이렇게 잡힐 거예요. 어느 쪽이 빠른가는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큰 수면요, 만약 995다. 그랬으면 이 짓 하시면 안 돼요. 1000에서 5를 뺀 거를 빼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스타일로 진행하셨는지 알겠죠? 네. 계산도 여러분들이 빠른 대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나온 금액이 11,640원이에요. 그러면, 자, 전력량 요금이 11,640원입니다. 그럼 두 개를 더 해보죠. 아, 제가 먼저 지웠군요. 죄송해요. 여기 아직 계산을 안 한 상태에서 지워버렸네요. 7이었나요? 네. 죄송해요. 더해주면 얼마죠? 12,400이 아니라 537이죠. 어차피 끝자리는 바뀔 리는 없었네요. 12,530원 절사를 여기서 해야 되죠. 네. 아까 거기서 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12,530원이 일단은 기본요금, 전기요금 계획으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죠?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얼마냐? 10%니까 1253원인데 끝자리 뭘로 바꾸라고 그랬죠? 절사하래요. 0으로 바꾸세요. 그 소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 그죠? 요 금액의 4%를 전력 네, 산업기반기금이라고 넣는데요. 그럼 4를 곱하죠. 12530에 4를 곱하면요. 02, 1 올라가고요. 25, 20에 21이죠. 2, 4, 2, 8, 0, 4, 1은 4, 5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네. 그 다음에 소점 두 자리 찍어줘야 되죠. 0.04니까요. 그럼 지워주면 여기도 1 다니까 버려버리면 얼마인가요? 그냥 깔끔하게 500원 이렇게 나오네요. 원래 501.2원인데 10원 미만 다 버리라 했으니까 500원이에요. 그럼 요거 세 개 다 계산해버리면 전기 요금이겠죠. 계산해주면 얼마인가요? 0, 8, 0이고 2고요. 1 올라가서 4고요.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4,280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시간 싸움이 치열한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빨리 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연구를 하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자기계발 능력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